중년과 시니어 건강생활 6편. 새로운 건강 습관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듯이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변화가 앞으로의 삶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중년과 시니어를 위한 건강한 손목, 손가락, 관절 관리법. 가사, 휴대폰, 취미 생활 속 손건강 지키기. 안녕하세요. 중년과 시니어 건강생활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어깨 결림을 풀어주는 간단한 스트레칭을 배워봤는데요. 오늘은 상체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지만 관리에 소홀하기 쉬운 손목과 손가락 관절을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왜 손목, 손가락 관절 건강에 주목해야 할까요? 우리의 손목과 손가락은 하루에도 수백, 수천 번 움직이며 일상생활의 모든 순간을 함께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물컵을 잡는 것부터 시작해 스마트폰을 터치하고 글을 쓰고 집안일을 하는 모든 활동에 손이 관여하죠. 이처럼 손은 우리 삶의 거의 모든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신체 부위입니다. 하지만 손목과 손가락은 관절 크기에 비해 사용 빈도와 하중이 매우 크다는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50-60대에 접어들면서 오랜 시간 누적된 미세한 손상과 퇴행성 변화로 인해 통증, 염증, 변형 등의 문제가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관절 주변의 인대와 힘줄의 탄력이 떨어지고 연골이 닳아 통증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중년과 시니어가 특히 주의해야 할 대표적인 손질환. 손목 터널 증후군. 손목의 좁은 통로 수근관을 지나는 신경이 눌려 손 전체에 저릿한 통증과 무감각 증상이 나타납니다. 밤에 통증이 심해지거나 손이 저려 잠에서 깨는 경우가 많으며 심할 경우 엄지손가락 근육이 위축되기도 합니다. 주로 반복적인 손목 사용이 원인입니다. 방아쇠 수지. 손가락을 굽히고 펼 때 딸깍 하는 소리가 나며 잘 펴지지 않는 증상을 말합니다. 마치 방아쇠를 당기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손가락 힘줄에 염증이 생겨 두꺼워지면서 통증을 유발합니다. 퇴행성 관절염. 나이가 들면서 손가락 마디의 연골이 닳아 염증과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특히 아침에 손가락이 뻣뻣하고 붓는 증상이 흔하며 시간이 지나면 손가락 마디가 굵어지거나 변형될 수 있습니다. 드케르뱅병. 엄지손가락 쪽 손목에 있는 힘줄에 염증이 생겨 통증을 유발합니다. 주로 엄지를 많이 쓰는 스마트폰 사용, 뜨개질, 요리 등으로 인해 발생하며 엄지손가락을 움직일 때마다 심한 통증을 느낍니다. 이러한 질환들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일상생활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손 건강을 챙기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손목, 손가락에 무리가 가는 일상 속 숨은 습관들.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손목과 손가락에 부담을 주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습관을 파악하고 교정하는 것이 손 건강 관리의 첫걸음입니다. 무거운 물건을 손가락만으로 들기. 장바구니나 무거운 가방을 손가락 고리만으로 드는 습관은 손가락 관절에 직접적인 압박을 가해 관절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손목을 꺾은 채로 장시간 작업하기. 설거지를 하거나 청소를 할 때 혹은 컴퓨터 키보드를 타이핑할 때 손목이 과도하게 꺾인 자세를 오래 유지하면 손목 터널을 지나는 신경을 압박해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장시간 스마트폰 사용. 엄지손가락을 이용해 스마트폰 화면을 반복적으로 터치하거나 스크롤하는 행동은 엄지관절과 힘줄에 큰 부담을 줍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드케르뱅병이나 퇴행성 관절염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차갑고 습한 환경에 손 노출하기. 손이 차가워지면 혈액순환이 저하되어 근육과 관절이 뻣뻣해지고 통증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겨울철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거나 에어컨 바람에 손을 오래 노출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반복적인 동작. 뜨개질, 피아노 연주, 요리 등 손을 정교하게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취미나 작업은 손목과 손가락에 미세한 손상을 누적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손목, 손가락 건강을 위한 생활 속 기본 원칙.
손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핵심은 손목 중립 자세와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기본 원칙만 잘 지켜도 손목과 손가락에 가해지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손목 중립 자세 유지. 손목이 꺾이지 않도록 손과 팔이 일직선이 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컴퓨터 키보드를 사용할 때는 손목 받침대를 사용하고 물건을 들 때는 손목이 꺾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작업 전후 스트레칭 필수. 본격적인 활동 전에 가볍게 손목과 손가락을 풀어주고 활동 후에는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켜 주어야 합니다. 이는 관절의 유연성을 높이고 부상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무게는 손 전체로 분산. 물건을 들 때는 손가락 끝에 힘을 주지 말고 손바닥 전체로 무게를 분산하여 잡아야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온찜질과 마사지로 혈류 촉진.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거나 핫팩을 이용해 손목을 온찜질해주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근육 이완에 도움이 됩니다. 손목과 손가락을 가볍게 마사지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넷째, 언제 어디서나 간단하게 따라하는 손목, 손가락 스트레칭 5가지. 손 건강을 위한 스트레칭은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앉아있을 때, 텔레비전을 볼 때, 심지어 버스를 기다릴 때도 틈틈이 따라 해보세요. 손목 젖히기 스트레칭. 팔을 앞으로 곧게 뻗습니다. 다른 손으로 손끝을 잡고 몸쪽으로 천천히 당겨 손목을 위로 젖힙니다. 손목 앞쪽 근육이 당기는 느낌이 들 때까지 15초간 유지합니다. 3회 반복합니다. 손목 굽히기 스트레칭. 손목 젖히기 자세와 반대로 손끝을 아래로 향하게 합니다. 다른 손으로 손등을 부드럽게 잡아 몸쪽으로 당겨줍니다. 손목 뒤쪽 근육이 스트레칭 되는 것을 느끼며 15초간 유지합니다. 3회 반복합니다. 손가락 벌리기. 양손을 앞으로 내밀고 손가락을 최대한 넓게 벌렸다가 천천히 오므려 주먹을 줍니다. 이 동작을 10회 반복하고 3세트 진행합니다. 손가락 관절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주먹 쥐었다 펴기. 손바닥을 편 상태에서 천천히 손가락을 굽혀 주먹을 꽉 줍니다. 다시 천천히 손가락을 펴고 손가락을 뒤로 살짝 젖힙니다.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손가락의 뻣뻣함을 풀어줍니다. 엄지 스트레칭. 다른 손으로 엄지손가락을 잡고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당겨줍니다. 엄지손가락 관절과 주변 힘줄의 긴장을 풀어 엄지관절 부담을 완화합니다. 15초 유지 3회 반복합니다. 5째, 손목, 손가락 근력을 강화하는 운동. 스트레칭으로 관절의 유연성을 높였다면 이제 근력 운동으로 관절 주변의 근육을 강화해 보호력을 높여야 합니다. 고무밴드 늘리기. 손가락 5개의 고무밴드를 걸고 손가락을 벌려 밴드를 늘립니다. 밴드의 저항이 손가락 근육을 단련시켜줍니다. 물병 들기 운동. 500ml 물병을 쥐고 손목 스냅으로 천천히 들어 올렸다 내립니다. 손목의 굴곡근과 신전근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물건부터 시작해 점차 무게를 늘려가세요. 점토 스트레스 볼 쥐기. 점토나 말랑한 스트레스 볼을 손으로 쥐었다 폈다 반복합니다. 이는 손가락 힘을 기르는 데 효과적입니다. 6째, 집안일, 취미 생활 시 손목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팁. 우리가 매일 하는 일들 속에서 손목과 손가락을 보호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설거지. 손목을 비틀어 그릇을 닦지 말고 손목을 중립 자세로 유지한 채 어깨와 팔꿈치를 이용해 움직입니다. 크고 무거운 냄비는 두 손으로 들어 올리거나 옮겨야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걸레질. 손목을 꺾는 동작은 최소화하고 어깨와 팔꿈치의 큰 근육을 활용해 걸레질을 하세요. 뜨개질, 악기 연주 등 취미 생활. 장시간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취미는 손목과 손가락에 피로를 유발합니다. 30분마다 5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갖고 손목 스트레칭을 꼭 해주세요. 스마트폰 사용. 스마트폰은 한 손으로 들고 엄지손가락으로만 조작하기보다 양손으로 받쳐들고 엄지 외 다른 손가락을 함께 사용합니다. 화면을 눈높이로 올려 사용하면 목과 손목의 부담을 동시에 줄일 수 있습니다. 7째, 계절별 맞춤형 손 관리 팁.
계절의 변화도 손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겨울. 추운 날씨에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외출 시에는 보온 장갑을 착용하고 실내에서는 가습기를 틀어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 땀으로 인해 물건을 잡을 때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손목 보호대를 착용하거나 땀을 자주 닦아내 미끄러짐으로 인한 부상을 예방하세요. 봄, 가을.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관절이 뻣뻣해지기 쉽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온 찜질과 스트레칭을 병행해 손목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덟째, 꾸준히 실천하는 하루 손목, 손가락 건강 루틴. 바쁜 일상 속에서 손 건강을 위한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아침, 기상 후 손목 젖히기, 굽히기 스트레칭으로 밤새 굳어있던 손목을 풀어줍니다. 점심 전, 잠시 일을 멈추고 주먹 쥐기, 펴기. 3세트로 손가락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저녁, 집안일을 마치거나 취미 생활을 한 뒤에는 고무밴드 운동으로 손가락 근력을 강화하고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거나 핫팩으로 온 찜질을 해줍니다. 자기 전, 잠자리에 들기 전 손가락 벌리기, 엄지 스트레칭으로 손의 긴장을 완전히 풀어줍니다. 아홉째, 잘못된 손 건강 상식 바로잡기. 손 건강에 대한 오해 때문에 오히려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이 아프면 절대 안 써야 한다. 완전한 휴식은 오히려 손목과 손가락 주변의 근육을 약화시켜 회복을 더디게 할 수 있습니다. 통증이 심한 급성기에는 휴식이 필요하지만 만성 통증이 있다면 가벼운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통해 주변 근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손목 보호대만 하면 된다. 손목 보호대는 통증 완화와 보조적인 역할만 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보호대에 의존하기보다는 보호대 사용과 함께 스트레칭, 근력 강화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을 때만 관리하면 된다. 나이가 들수록 관절의 회복력이 떨어지고 퇴행성 변화가 가속화됩니다. 젊을 때부터 손을 아껴 쓰고 꾸준히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손목과 손가락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더딘 부위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소중한 손이 통증으로 인해 제 기능을 잃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작은 스트레칭과 습관 교정만으로도 통증 없는 건강한 손을 오래도록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과 시니어 시기에는 손 건강이 곧 독립적인 생활 능력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오늘부터 단 10분만 투자해 소중한 손목과 손가락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쉼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해요. 다음 편에서는 허리 디스크 예방을 위한 생활 루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허리의 부담을 줄이는 올바른 자세와 운동, 생활 습관을 함께 배워보도록 해요. 감사합니다.